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캐페, CNTK, DL, 4J, 케라스, 그리고 라자냐, MXNet, 패들 등등등등입니다. 여기 그 하이라이트 해놓은 게 몇 개 있죠? 제가 이 하이라이트 해놓은 이유는 이것이 그 가장 그래도 파퓰러리티가 높은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케라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파이토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 2.0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때는 텐서플로우 1.0 버전이 많이 쓰였는데요. 요즘에는 그 최근에 나온 2.0 버전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훨씬 더 쓰기 편하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2.0을 많이 쓰고요. 그 파이토치도 그만큼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라는 거는 파이토치 2.0을 겉에 싸고 있는 또 다른 래퍼인데 더 쉬운 그러한 그 활용 말하자면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훨씬 용이한지, 용이성, 개발 및 배포에 있어서요. 그리고 당연히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빨라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개방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다 오픈 소스 그런 플랫폼 프레임워크입니다만 거버넌스가 좋은 오픈니스가 더 좋은 그리고 폴리시드나 그런 사용하기 쉬운 오픈니스를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활용이 더 쉽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파이토치나 이런 텐서플로우 2.0을 써서 코딩을 하는 거를 익숙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클래스에서는 일단은 텐서플로우 2.0 그리고 케라스를 기본으로 한번 이제 주로 활용을 할 생각인데요. 아주 간단한 소위 뉴럴 네트워크의 헬로 월드격인 디지털 숫자를 우리가 이 텐서플로우 2.0을 가지고서 코딩하는 방법을 한번 예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하는 겁니다. 텐서플로우 그리고 as TF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약자로 많이 쓰죠. 그리고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가 있고요. 그 케라스에 데이터셋이라는 오브젝트 있습니다. 그 안에 mnist라는 데이터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mnist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활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mnist 그러니까 equal 이런 변수로 받아서 오브젝트를 이걸 데이터 로딩을 하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또 이렇습니다. mnist 로드 데이터입니다. LOAD 밑줄 데이터 괄호 열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리턴해줄 우리가 받을 또 변수가 필요합니다. 얘는 트레인 자료뿐만 아니라 테스트 자료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서 줘요. 그래서 요 투플 형식으로 train x 그러니까 x.train x 트레인 낫겠네요. 입력 x 값 트레인으로 받고요. 그리고 레이블도 받아야 되니까 y train TRAIN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으면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트는 테스트인데 X 테스트와 Y 테스트로 받으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은 일단은 최대값으로 나눠주면은 간단한데요. 이건 흑백 자료이기 때문에 채널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X 트레인과 X 테스트를 주어진 X 트레인 나누기 255점 이런 걸로 나눠주고요. 그러면은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 테스트도 동일한 방법으로 255로 나눠주면은 이게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수행한 거고요. 이제 모델을 한번 구축해 봅시다.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에 모델즈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퀀셜 우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층을 하나씩 쌓아가려면 시퀀셜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안에 입력값으로 소위 목록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어레이처럼 레이어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물론 그거를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 활용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엘리멘트로 우리가 줄 거는 tf.keras.layers에서 flatten, flatten이라는 함수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입력으로 받는 그 훈련 자료가 그 이미지인데 28 x 28짜리 이미지예요. 숫자를 핸드리튼한 0, 1, 2, 3, 4, 5, 6, 7, 8, 9라는 숫자를요. 그래서 그거를 그 벡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unrolling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벡터로 만들어줄 때 쓰는 flatten이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주어야 되는 거는 그 input size라는 shape군요. SHAP, shape라는 이러한 그 소위 변수에다가 그 인풋 이미지의 모양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28 x 28 그러면은 그것을 길이가 784라는 28 곱하기 28이 784인데 784라는 그 길이를 갖는 벡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입력층을 조절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일반적인 레이어는 댄스라는 이름의 레이어를 쌓아주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입력층 그러니까 이전 그 액티베이션 그 노드 개수와 그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 층의 노드들 간에 모두 그 연결을 그 해주는 것을 가정해서 이 댄스라는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댄스 해주고 그 대신 그 층에서 몇 개의 노드를 만들 건지만 가르쳐 주면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128개 정도만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정의해 줘야 되는 게 액티베이션 함수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즉 렐루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렐루라는 거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tf.keras.lay 레이어즈에 또 댄스로 우리가 마지막 출력층은 이거 숫자를 그 소위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 9까지니까 그 10개의 노드를 갖는 출력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그 최근에 배웠듯이 다층 다중 클래스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떠한 액티베이션을 써야 됩니까? 당연히 소프트 맥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 한번 해봅시다. 그 사이에 즉 우리가 드롭아웃을 배운 적이 있죠. tf.keras.layyers 드롭아웃은 역시 drop 드롭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드롭아웃을 시킬 거냐, 키프롭이 아니라 1-키프롭에 해당되는 그 소위 잘라버릴 그 소위 드롭아웃 시킬 대상의 퍼센트 정도를 이 소수점으로 0.2, 20% 정도 우리가 드롭아웃 시키겠다 하면은 0.2라고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모델 완성이에요, 벌써. 그리고 이 모델을 가지고서 훈련시켜야 되는데 훈련시키기 전에 몇 가지 파라메타를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즉 어떠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쓸 건지 몇 번 반복할 건지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델.compile이라는 이러한 그 함수로 우리가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에는 그 줘야 될 파라메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옵티마이저 맞습니다. 옵티마이저 이름을 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아담이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 로스 펑션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떤 로스 펑션을 쓰겠느냐, 우리가 그 소프트맥스 때 써야 되는 그 로스 펑션 알죠? 그것도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sparse categorical categori categorical cross entropy라고 불러요. crossentropy. 보통 그 로그가 붙는 거를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거는 그 여러 개의 그 대상이기 때문에 스파르스하게, 그러니까 하나만 0이 아닌 그런 값을 갖는 그러한 그 로스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 매트릭은 그 메저먼트 하는 거죠. 측정치. 뭐를 측정해서 돌려받고 싶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accuracy를 달라 그러면은 이 정확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 소위 피팅이 됐는지 매번 반복할 때마다 정확도 값을 돌려주는 거고요.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은 너무 간단합니다. 모델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fit 하면 돼요. 그 대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할 건지를 가르쳐 줘야죠.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에폭스도 가르쳐 줘야죠. 즉 몇 번 반복할 거냐, 그라디언트 디센트 그 횟수를 가르쳐 줘야죠. 조금은 간단하게 5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피팅이 끝나면은 그 평가도 해야 됩니다. evaluate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이 모델이 훈련이 되고 나면 이 모델 안에 그 소위 우리가 지금 그 구성한 요 뉴럴 네트워크의 그 가중치와 그리고 또 바이어스 값이 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새롭게 주는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X 테스트와 Y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되고요. 버버스는 그 소위 그 과정 중에 그 결과 그 인터미디에이트 결과 값을 어떤 수준으로 그 리턴 받고 싶냐인데 한 2라는 숫자 정도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리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고서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텐서플로우 가져와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가져와야 되고요. 벌써 가져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 에포크가 돌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서 1875는 그 원래 디폴트가 32개를 미니 배치로 쓰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아마 1875가 32 곱하기 아마 1875는 6만인데 6만 개 데이터를 갖고 하고 있거든요. 벌써 끝났네요. 97%의 말하자면은 지금 정확도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97%는 여기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예요. 원래 훈련 중에는 97.67 정도, 요것보다는 조금 더 97.53보다는 더 높은 그러한 그 소위 에큐러시로 훈련이 된 거고요. 그 훈련된 것을 테스트했더니 여전히 좋은 97.53 이렇게 비슷한 에큐러시, 테스트 에큐러시와 트레인 에큐러시 비슷한 이유는 우리가 적절한 이런 드롭아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성공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와 같은 6만 개의 그 10개의 카테고리에 대한 훈련 자료를 훈련해서 우리가 그 시험까지 하는데 이렇게 열 몇 줄짜리 그 코딩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텐서플로우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얼마나 편한지를 또 알 수 있고 이것을 좀 적극 활용해서 다양한 응용을 이제 코딩을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